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 등록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험 등록을 직접 입력하기 앞서서 기초 정보를 넣어줄 게 있어요. 보시면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품질 관리에 시험 항목 등록, 유형 등록, 그리고 항목과 유형을 연결해주는 시험 유형 세부 등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되냐면, 자, 시험을 등록할 때 뭐 이런 검사들을 하겠죠. 가령 시험 항목으로 내부 검사라든지 뭐 외관 검사, 뭐 부식 검사, 뭐 냄새가 나는지 냄새 검사, 뭐 점도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거예요. 근데 품목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A란 품목은 뭐 이렇게 검사하고, B란 품목은 요렇게 검사하고, 또 C란 품목은 요렇게 검사하고, 품목 하나하나마다 그때마다 이제 검사 항목을 넣기는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몇 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으로 그룹을 지으면, 그리고 그 그룹을 제품이 가지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항목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시험 유형이라는 걸 또 두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는 뭐 일반 검사라든지 물건이 이제 입고가 되면 입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에 대해서 하는 완제품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등록하고요. 그리고 일반 검사에서 이 항목들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 검사에는 뭐 내부 검사가 있고, 외관 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입학, 원료나 이제 부자재가 입하됐을 때 부식 검사, 뭐 점도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식 검사, 뭐 점도 검사, 뭐 냄새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떤 제품이 얘는 뭐 일반 검사를 준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검사들 끌고 옵니다. 가령 품목을 보면 이 기본 정보 있고 사이즈 있고 생산 구매 쪽에 시험 여부가 있고 시험 유형이 있어요. 시험 여부가 미사용일 때는 유형이 필요가 없는데, 시험 여부를 하게 되면 이 유형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있는 것들 보면, 이런 거 보면 QC 여부가 사용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일반 시험으로 돼 있죠. 지금 AA01 코드고 요 일반 시험으로 돼 있는데, 요 일반 시험은 시험 유형이에요. 보시면 생산정보 시스템에 품질관리에 시험 유형에 요 일반 시험으로 지정이 돼 있고, 요 일반 시험은 시험 유형 세부 등록에서 일반 시험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험을 하는 품목이 시험 검사 쪽으로 오면 요 항목들이 자동으로 불러져 옵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에서 시험 항목을 먼저 다 등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 시험 유형들을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시험 유형 세부 등록에서는 각각의 유형이 어떤 시험 항목을 가지는지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본 준비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의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직접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전수 검사와 샘플 검사가 있죠. 두 번째는 시험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전수 샘플이 있을 거고요. 3번 그 다음에 생산 실적 또 외주 생산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검사. 이게 실적을 한다고 바로 시험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적을 등록을 하면 시험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수 샘플 있고, 그리고 입하에 의한 검사. 이 마찬가지로 입하를 하게 되면 시험 요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케이스는 수불을 직접 일으키고요. 요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 이 판은 아직 수불이 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불을 일으키진 않아요. 한번 직접 시험 검사하는 경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품을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제가 샘플로 요런 제품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제가 요 제품을 하나 입력을 했더니 지금 밑에 항목이 자동으로 끌고 와졌죠? 자동으로 끌고 온 거는, 자, 요 품목은 지금 완제품 시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완제품 시험의 유형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험 등록할 때 요 세 가지가 자동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다 됐다고 하고, 그리고 시험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시험 구분은 전수냐 샘플이나고요. 전수를 하게 되면 지금 옆에 적합 여부가 있죠. 전수를 하게 되면 적합 여부가 없어집니다. 샘플일 때는 적합 여부가 생기고요. 전수 검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험 수량은 여기다 입력하고요. 그리고 요 제품 재고를 한번 볼게요. 물류 쪽에서 품목별 수불 현황 여기 있죠. 그리고 창고별 재고 집계 현황 제가 미리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얘도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제온 i7 서버 얘 같은 경우는 영업 창고에 80개, 요 기초입니다. 기초. 제조 창고에 110개, 그래서 토탈 190개가 있는 상태고요. 시험 등록을 할 때 이 시험 내역 쪽은 뭐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요 부적합 폐기, 부적합 이동, 기타 출고 얘네 셋은 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적합 폐기를 하게 되면, 자, 폐기 창고 지금 창고별 재고 집계 현황을 보면 영업 창고에 80개, 제조 창고에 110개인데 제조 창고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분량을. 자, 제조 창고에서 10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신 대로 적합이 90개로 떨어지고요. 부적합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부적합 사유에 코드 추가 있죠? 직접 입력해서 코드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입력할 수 있어요. 행 추가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면 돼요.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전수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부적합 폐기에서 10개가 부적합이 제조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고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지금 여기 제조 창고 110개인데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를 하면 제조 창고가 100개로 떨어졌고요. 수불 내역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조 창고에서 부적합 폐기가 10개가 일어나서 재고가 190에서 180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참고로 이 부적합 이동은 재고 이동이에요. 예. 그래서 출고 창고를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영업 창고에서 뭐 보통 폐기 창고겠죠. 불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동 수량만큼 또 수불이 폐기 창고로 이동하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자, 방금 이제 1번 처리를 한 거고요. 이번엔 시험 요청에 의한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요청은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에 요 시험 등록이 여기 있고 바로 위에 시험 요청이 있어요. 시험 요청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행 추가를 하고 코드를 넣고 QC 수량 100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직접 요청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나 입하 정보, 실적 정보가 없어요. 자, 저장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등록에 가보면 시험 요청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가 됩니다. 끌고 올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C100 시험 요청자, 그리고 이거는 직접 요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하나 실적은 없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요청 수량 100개가 자동으로 불러와졌죠. 그리고 항목들 자동으로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부적합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조회하면서 클리어를 하고 창고별 재고 집계 현황에 보면 제조 창고 110인데 요거를 지금 폐기 창고로 옮겨 볼게요. 폐기 창고 지금 0인데 시험 등록에서 제조 창고에서 폐기 창고로 이동 10개 부적합 사유는 뭐 냄새 이상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창고 집계 현황에서 폐기 창고 10개 됐고요. 제조 창고 아까 110에서 100으로 재고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출고는 똑같습니다. 기타 출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수불은 역시 출고 창고에서 빠지는데 여기 제 5개를 볼게요. 5개를 하게 되면 적합은 85개로 떨어지고 부적합은 10개 그대로 여기 기타 출고에 5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에 의한 시험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실적에 의한 시험 요청에 의한 시험 등록을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시험 실적 등록을 먼저 한번 해줄게요. 지금 시험 요청에 조회를 하게 되면 이건 방금 만든 거죠. 요청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시험 요청 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실적을 등록하게 되면 생산 실적을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적은 100개, 그 다음에 작업 창고는 제조 창고, 그리고 여기는 소유량 재계산하면 이제 소요 수량이 나오는데 이 재고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등록하면 작업 창고에 얘가 이제 재고가 올라가고 소요된 애들은 재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재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뜨이긴 하지만 지금 제조 창고에는 재고가 없죠. 그래서 일단 편의를 위해서 취소해서 소모품은 없애볼게요. 실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지금 실적 등록이 100개가 저장이 됐어요. 됐는데 요 품목이 품목 정보에 보시면 QC 여부가 사용으로 돼 있죠. 요 사용으로 돼 있으면은 실적을 등록하게 되면 QC 요청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QC를 안 하는 제품은 QC 요청이 안 만들어지고 바로 재고가 올라가요. 그리고 QC 적합이 나면 그때 재고가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고요. 지금 실적을 만들었으니까 QC 요청이 만들어져야겠죠. 시험 요청에서 조회를 보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 실적 정보에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청이라는 뜻이고요. 시험 등록에 가서 시험 등록을 보면 아까는 조회가 안 됐었는데 지금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고 또 오른쪽으로 올려보면 실적 정보에 번호가 들어가 있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2파 있는데 2파도 하게 되면 여기 번호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여기 보시면 생산 실적 번호가 불러와져요. 그리고 요청 번호도 불러오고요. 이 상태에서 하면 또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방금 전에 했었던 직접 시험이나 시험 요청에 의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여기 처리 창고가 들어와요. 처리 창고가 QC 대기인데 실적을 등록하게 되면 이 소모품은 없지만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소모품을 하게 되면 빠지는 되잖아요. 제조 창고에서 작업 창고가 제조니까 그렇다고 얘가 QC가 아직 합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 창고에 바로 재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잠시 일시적으로 QC 대기 창고에 재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QC가 이제 적합이 나면 대기 창고에서 이렇게 제조 창고로 재고가 이동하는 구조예요. 지금 대기 창고 올라갔으니까 창고별 재고 집계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대기 창고에 100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험 등록하면 이때부터는 똑같아요. 부적합 폐기, 부적합 이동, 기타 출고를 할 수 있고 기타 출고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안 했으니까 기타 출고를 해서 기타 출고하면 QC 대기 창고가 바로 나오고 요 편집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10개 하게 되면 시험 수량 100개, 적합 90개, 기타 출고 10개 이렇게 되고 기타 출고는 뭐 그런 거죠. 뭐 샘플 출고라든지 아니면 관리품 용도로 출고하는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쓰고요. 마찬가지로 코드를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창구별 재고 집계 현황을 보면 지금 QC 대기 창고에 100개가 있는데 QC 대기 창고에는 다 없어지고 수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세히. 그리고 제조 창고에 90개가 입고가 됩니다. 위에는 이제 QC 대기 창고에서 출고가 돼서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기타 출고 하나 있었죠? 10개. 요거는 출고로 10개가 돼서 재고 수불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깔끔하게 또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하에 의한 시험 요청인데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입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발주를 낸 다음에 QC를 안 하는 품목은 바로 그냥 입고 잡으면 돼요. QC를 하는 경우 이제 입하를 잡는 거고요. 실적하고 비슷합니다. 입하를 하게 되면 QC 요청이 만들어지고 QC 적합을 하게 되면 입고를 잡을 수 있고요. 적합된 수량만큼 그 다음에 재고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발준 하나 이미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입하 잡는 것부터 해볼게요. 입하 등록에서 발주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한 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모니터 해서 발주는 이제 100개를 제가 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입하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입하가 등록된 상태고 입하만 등록한 상태에서는 재고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등록에 가서 시험 요청을 조회를 해보면 하나 들어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입하 쪽에 전표 번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탭이 시험 내역이 있고 부적합 폐기, 부적합 이동, 기타 출고 3개가 있잖아요. 요 3개는 수불을 일으켜요. 근데 입하를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입하 분량으로 바뀌어요. 입하 처리할 때 쓰는 탭이고요. 시험 내역은 동일하고요. 얘는 수불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수검사, 샘플검사 뭐 적당히 선택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수량은 100개 가지고 왔죠. 자, 입하 분량을 다시 10개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유 등록하고 저장을 누르면 아직은 수불 처리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모니터 27인치 품목별 수불 현황에서 조회를 누르면 얘죠. 얘 모니터에서 기초만 있는 상태예요. 기초만 있고 따로 뭐 수불 일어난 거 없어요. 기초가 창고별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재고로 잡힌 건 없습니다. 5월 1일 사이에는 지금 기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적합이 90개가 난 상태죠. 그러면 이 90개에 대해서는 입고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 구매 입고 쪽에 보면 자, 발주 조회를 하게 되면 자, 100개가 원 발주인데 아직은 입고된 거 없고 미납은 100개고 입하가 100개가 됐지만 분량이 10개가 나서 적합 수량은 90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적합난 수량 90개를 불러와서 재고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비로소 구매 입고에 대한 재고가 잡히는 거고요. 창고별 품목별 수별 현황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매입 입고가 그때서야 90개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에 의한 시험 등록을 여태까지 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험 등록이 보시다시피 시험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에 따른 수ብል 처리도 다르고요.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차분히 따라가면서 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